2023년 12주차 분산 투자 기록을 또 남겨봅니다. 이번 주는 한국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3월 20일 날 휴스틸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공교롭게 이제 13% 정도 상승을 하는 바람에 3월 20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수익분은 놔두고 원금만 회수한 상태고요. 이틀에 10% 정도의 수익이면 기간 대비 과분한 상승으로 생각해서 10.42% 수익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휴스틸의 제 투자 포인트는 이제 현재 실적이 주가의 상승을 일으키기에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주가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물려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포인트로 삼았는데요. 휴스틸이라는 종목은 1967년에 창립 후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현대제철과 세아제강과 함께 국내 3대 관광 메이저인 회사고요. 3월 22일 날 사업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3월 20일 매수할 당시 시총이 약 한 3,200억 정도였고, 영업이익이 2020년에는 176억, 그리고 2021년에는 632억, 약 3.6배 정도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2022년에는 2,892억, 거기서 또 4.6배 정도가 증가를 한 상태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에는 86억, 2021년에는 380억, 2022년에는 2271억, 순이익 같은 경우는 4.4배, 6배 정도 아주 많이 증가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가 배당률은 한 6.9% 정도 되고요. 일단은 거의 매년 4배, 그리고 5배, 6배 정도 되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가 있었고, 시가 배당률이 한 7%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물려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디서 찾았냐면, 최근에 이제 휴스틸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고, 674억 정도로 유상증자를 이제 하는데, 현재 이제 100% 납입은 완료됐고요. 작년 12월에. 그리고 전액 시설 자금으로 총 1,720억 정도를 일단 공장을 새로 짓는데 투자를 할 예정인데, 이게 자기 자본 대비 한 41.5%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의 대구경 관관 시설 투자금인데, 뭐 판매 확대라든지 뭐 대구경 관관 시장 진입을 위한 신규 설비 투자라고 합니다. 이제 2021년 6월 21일부터 해가지고 2025년 6월 30일까지 투자를 예정 중에 있고요. 현재 공장은 충남 당진의 부곡국가공단, 그리고 전남 영암의 대불국가공단, 대구 달성 산업단지에서 연간 ERW 강관 100만 톤, 그리고 STS 강관 4만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는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SAW 17만 톤, ERW 25만 톤 정도가 이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 7월경에 이제 미국 텍사스주 클리브랜드시에 생산 법인을 이제 휴스틸 아메리카 설립을 완료했고 부지까지 매입을 한 상태였는데, 코로나로 이제 중단이 됐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이제 휴스틸을 매입한 근거고요. 이제 지난 한 주간 미국 주식 현황을 한번 보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엔비디아와 메타를 일부 매도를 하고 에어비앤비 매수를 했는데, 미국 주식이 이제 엔비디아와 메타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 시총이 700조에서 800조 정도가 되는데도 그 정도로 올라가는 걸 보니, 역시 실적 잘 나오는 미국 주식은 함부로 파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반성을 좀 했고요. 이게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가 1%, 2% 정도 상승 하락을 할 때 일반 종목들 같은 경우는 5에서 20% 정도의 변동폭이 있는데, 이게 변동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흔들리는 시세를 보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고요. 이게 이제 한국 주식을 이제 조금씩 담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주식을 시작하는 자산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작게 시작하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모든 투자가 다 그렇죠. 이제 충분히 공부가 되고 시작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너무 좋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실패를 하면서 배우게 되고 그 실패를 개선을 해서 다시 또 도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깨져도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월급의 일부는 저축을 하고 일부는 주식 투자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날아가도 괜찮은 상황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결국에는 여윳돈으로 하라라는 거겠죠. 여윳돈 이외의 추가 현금이 이제 제 투자에 있어서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추가의 여유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심리적인 안정감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결과 본인의 투자를 계획대로 원래 생각했던 프로세스대로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윳돈이 있더라도 전액 투자를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만약에 급여가 10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0세 이전에는 사실 그 100만 원이었던 여유 현금의 90% 이상을 90만 원 이상을 저축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입사를 하던 회사가 이제 그 당시에 대기업이었는데 이제 2002년도에 제가 한 3천만 원 초반대 연봉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2천 중후반대 그 정도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 비용도 물론 많았지만 이제 그런 비용을 계산하면 90% 이상을 다 저축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저축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60%는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40%는 저축을 하는데 그 중에 20%는 현금으로 저축을 하고 20%는 투자에 할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4등분으로 나누어서 매주 일정한 금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시행착오로 거치는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의 성격을 내가 요 도전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운용하는 신규 계좌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컨셉은 이렇게 잡았어요. 나는 100% 높이의 허들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시장이 평가를 하겠지만 이제 매번 무리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보다 10분의 1로 줄여서 리스크를 지지 않고 10% 높이의 허들만을 계속해서 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100%, 2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먼저 발굴을 해서 나는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한 10% 정도만 취하겠다. 라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용하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매주 일정 금액이 이제 따박따박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지속적이어야죠. 그리고 매주 한 개의 종목을 매수를 할 겁니다. 이제 목표 수익률은 이제 현재로서는 한 10%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당 종목이 그 정도 수익이 달성이 되면 원금을 회수를 할 거고 그리고 해당 종목이 지속 상승하면 이제 그대로 계속 놔둘 거고 회수한 원금은 다른 종목의 매수에 사용을 하지 않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익금 부분만 가지고 계속적인 이제 복리 투자를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매주 급여의 5% 금액을 꾸준히 투입을 하고 충분히 좋은 회사를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고 그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킬링 포인트는 투자 금액이 있다고 해서 다른 기업을 매수하지 않고 꾹 잡고 기다리는 것이 킬링 포인트고 그리고 내 허들은 10%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킬링 포인트입니다. 자, 다들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조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계좌를 운용하는 방법도 미리 선정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충동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